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말로만 했던 네, 재무제표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원래 되게 좀 어디서부터 다뤄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네네. 그냥 저는 실전에서 쓰는 법. 그쵸.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GPM이 이런 거다. 음.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GPM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고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이런 실무적인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론보다는 좀 더 실전적인 걸 가져왔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은 끝도 없기 때문에 네. IS라고 하죠.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뭐죠? 그거는 손익계산서라고 해가지고 네. 기업이 제품을 팔고 뭐 얼마를 팔았는지 네. 그리고 이걸 파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얼마나 남았는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다 엄청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재무제표에서.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왔다. 네. 일단 저는 엔페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왜냐면 이 재무제표 설명 영상 같은 거를 보면 하나같이 특히 미국 주식 네. 하나같이 애플 재무제표를 가져옵니다. 빅테크. 예, 빅테크 중에서도 무조건 애플이에요. 아, 네. 10개 중에 9개는 애플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은 뭐다. 딱 이 정도로 끝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쉬워서 네. 엔페이즈라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 저희 채널 보시면 익숙하겠죠. 저희 네. 끊임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텐큐를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텐큐는 이게 이제 미국 기업은 공시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네. 텐큐는 분기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쿼터의 약자죠. 예, 쿼터의 약자고 10K가 이제 연간 보고서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네. 보냐라고 하면은 SEC에서 보시면 되는데 저희 블로그에 있죠, 글이. 네, 블로그에 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텐큐를 가보시면은 이 넷 레베뉴스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기업마다 조금씩 이름이 다른데 네. 여기서는 Statements of Ope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랑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베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거의 앞쪽에 있고요. 네. 앞쪽에 가시면 일단 넷 레베뉴부터 쭉쭉쭉 내려가 있죠. 이게 탱큐가 되게 분량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위에 있는 제목 여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 되게 항목이 많잖아요. 네. 네, 별거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뭐가. 네, 너무 많죠. 자, 일단 하나씩 할 건데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넷 레베뉴스.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뜻이죠. 네. 다들 이제 물어보고 싶긴 하지 이게 막 강연 이런 거였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네네. 이게 다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럴 거예요. QOQ 네. 그리고 YOY 네. 이 두 개를 많이 보시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QOQ라는 것은 직전 분기 대비 어땠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이 2022년 4분기다라고 네. 하면은 바로 직전 연도 3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가. 첫 분기 대비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QOQ고 네. YOY는 지금이 2022년 4분기면은 2021년 4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보통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 YOY를 왜 보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이 1년 전 거잖아. 네네. 너무 멀리 1년 전에 뭐 1년 전 대비해서 얼마나 한 거보다 맞아요, 바로 맞아요. 직전 대비해서 얼마 한 게 더 유의미한 거 아닌가? 맞아요. 이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YOY가 QOQ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죠? 왜 그러냐면 이 계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계절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영복을 파는 회사예요. 네. 수영복. 근데 여름에 수영복은 뭐 죄수. 네. 죄송합니다. 수영복을 파는 회사예요. 네, 네. 수영복은 보통 여름에 잘 팔잖아요. 네. 그래서 7, 8월이 들어있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4분기에 얘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이 3분기보다는 못할 거란 말이죠. 네. 예, 이런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그 비즈니스의 연속성 이런 거를 확인하기 좋다.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QOQ를 무시하면 되냐? 그것도 아니긴 한데 맞아요.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인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QOQ랑 YOY 둘 다 봐주셔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오르면 좋은 거죠. QOQ도 오르고 YOY도 올랐다. 일반적으로는 그럼 둘 다 좋은 거죠. 오르면 좋은 거죠. 그렇죠.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잘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잘했고 꾸준히 네. 성장하는 회사다. 근데 직전 분기 QOQ는 떨어졌지만 YOY는 올랐다. 그럼 쏘쏘했다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회사의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 특성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재무제표를 시계열로 쫙 보면은 네. 유독 뭐 3분기에 낮아지는 회사들이 있고 네. 4분기에 올라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계절성을 시계열로 그려놓고 파악을 하든가 음. 아니면은 10K에 적혀져 있습니다. 음. 10K와 10Q의 차이는 뭐냐면 10Q는 되게 간략해요. 네. 그러니까 숫자들 위주로 나와 있고 10K는 진짜 글이 많죠. 예 엄청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뭐 농담식으로 CEO 팬티 색깔까지 알려준다 네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세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회사는 3분기의 계절성이 좋다 이런 식으로 다 적혀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10K가 안 나왔잖아요. 네. 22년도 21년도 10K를 보면 돼요. 맞아요. 21년도 10K를 봐서 내가 보는 회사는 4분기에 좋구나. 그러면은 이 QOQ를 볼 때 계산을 해줘야죠. 4분기가 좋았으니까 QOQ가 뭐 예를 들어 50%가 나왔네. 오, 야 우리 엄청 잘했네. 맞아요. 이렇게 판단을 할 게 아니라 4분기 원래 좋다는 거를 감안하고 YOY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보면은 YOY를 줬죠. 네. 여기서도 이게 분기 보고서인데 QOQ가 아니라 YOY를 줬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YOY가 대체로 좀 더 중요하게 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컨센서스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컨센서스는 말 그대로 시장이 예상하는 거예요. 예측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측치. 시장이 예측하는 실적. 네. 이 컨센서스 대비 얼마나 잘했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잘 가고 있냐를 파악하는 거라면 이 컨센서스가 가장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적 발표를 했어. 근데 엄청나게 오르고 엄청나 뭐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이렇게 미국 기업은 실적 발표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 QOQ랑 YOY 대비해서 어떻게 됐냐 이게 아니라 무조건 컨센서스 대비해서 대부분이. 네. 무조건 네. 아니죠. 대부분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떻게 됐냐 네.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YOY랑 QOQ가 아무리 잘했어도 네. 보통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분기가 엄청 잘했어요. QOQ 막 200%, YOY 300% 이렇게 했어도 네. 3분기 실적 발표에 가이던스라는 걸 줘요. 네. 우리 4분기에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을 해버리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 때 아무리 좋은 숫자를 내놓아도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이던스 준 거대로 주가가 형성이 됐는데 이 가이던스를 엄청나게 상회해버리면 네.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컨센서스를 어떻게 보냐, 어디서 보냐, 이거는 이제 investing.com 저는 여기서 많이 보는데 네. 이것도 그 밑에 블로그 그 블로그에 정리해 놓죠. 예,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글을 보시면 된다. 네. 어쨌든 레베뉴는 그냥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네. QOQ, YOY, 컨센서스랑 비교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 컨센서스가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 100% 성장할 거라고 컨센서스를 줘도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안 믿거든요. 맞아요. 그 것들이 모여서 주가를 만드는데 맞아요. 모두가 믿으면 무조건 그걸 넘어줘야 되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실제로 맞췄다. 그럼 많이 오르죠. 맞아요. 네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 트레이딩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다 컨센서스를 보고 이 기업이 이 컨센서스를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실적 그 트레이딩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장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출을 볼 때 또 중요한 게 이 네. 매출 구성을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냥 숫자로 얼마 올랐다 이게 아니라 어디서 얼마나 올랐는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단적인 예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엄청 단적인 네, 단적인 예. 원래 단적인 게 이해하기 쉽죠. 네. 자동차와 시리얼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한 회사가? 예, 한 회사가 자동차 사업부도 있고 시리얼 사업부도 시리얼 있고. 사업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랑 크로코랑 합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단적인 예라고 네.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 21년도에 자동차를 900 판매하고 네. 시리얼을 100 판매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근데 이제 케이스 1에서 그러니까 둘 다 매출이 2배가 얘는 1.5배 올랐네요. 1.5배 오르고 얘가 2배가 올랐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2배 오른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네.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근데 과연 그런지 그거를 봅시다.
자 일단 케이스 1은 자동차가 엄청나게 잘했네요. 네.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시리얼은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 제가 위에 써놨는데 자동차는 마진이 5%다라고 가정을 했고 시리얼은 마진이 40%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자동차는 한 번 사면 보통 5년은 타잖아요. 네. 예. 매출이 한 번 일어나면은 다시 일어나기가 되게 시간이 걸려요.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이클이 있는 거고 시리얼은 반면에 뭐 시리얼을 먹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 수요가 일어나는 네. 제품이다라고 이 얘네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보면은 케이스 2는 이제 자동차는 그대로. 똑같이 팔았는데 네. 시리얼이 되게 많이 팔렸어요. 6배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는가? 전체 매출은 케이스 1이 2배가 올랐잖아요. 네. YOY 100%고 네. 케이스 2는 YOY 50%예요. 그렇죠. 그래 이 숫자만 보면은 지금 여기서도 그냥 이 숫자만 나오잖아요. 네, 네. 단순히 이것만 보면은 당연히 케이스 1이 더 좋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숫자가 더 크니까. 숫자가 더 크니까 네. 마진을 계산을 해보면은 네. 뭐 계산은 쉽습니다. 이 자동차 마진이 뭐냐 5%니까 5% 플러스 100 곱하기 뭐 40% 이런 식으로 21년과 22년 마진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네. 케이스 1의 경우는 마진이 8.5%에서 6.8%로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매출이 2배가 올랐는데도 마진이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근데 케이스 2의 같은 경우는 8.5% 마진이 무려 19%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영업이익단으로 보면은 네. 제가 영업이익단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네. 이건 대충 그냥 20%라고 가정했을 때 300이고. 300 나오네요. 이건 7%라고 가정하면 140. 140 나오네요. 마진이 2배 차이 나네요, 거의. 그렇죠. 이런 결과가 이어집니다. 근데 결국에 주주한테 돌아오는 거는 이익이거든요. 그쵸. 매출이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2가 훨씬 더 성공적인 투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매출을 볼 때는 QOQ, YOY 컨센서스뿐만 아니라 네. 어디서 얼마나 올랐는지 그 어디가 어느 정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마진이나 수요나 이 매출이라는 숫자가 음. 어떻게 올라왔는지 맞아요. 그리고 그 어떻게 올라온 그 사업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맞습니다.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레베뉴를 볼 때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는 분이 많지는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 영상을 할 때마다 사업 부문별로 다 쪼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조금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네. 여기서 이제 경영적인 경영을 얼마나 잘하는가도 알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 21년도에 CEO가 우리는 일단 자동차에 올인을 할 거야. 자동차부터 키울 거야라고 말했으면은 되게 성공적인 경영이었던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는 시리얼을 키울 거야라고 했는데 그대로였다라고 네. 하면 뭔가가 잘못된 거죠. 이 자동차 사업부는 그냥 사이클을 타서 성장을 한 거고 분명히 CEO는 시리얼을 키운다고 했는데 그대로다라고 하면은 뭔가 경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는 시리얼을 키울 거 했는데 뜬금포로 자동차가 컸으면 그건 예상 의도한 게 아니니까 맞아요. 사실 기업의 역량이 아니었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얼을 키운다고 분명히 그 포인트를 주는 사업부가 있거든요. 네네. 그 사업부의 성장을 특히 유심히 봐야 돼요. 그게 이제 CEO의 역량이고 그게 장기적으로 기업이 잘 가냐 안 가냐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베뉴가 하나 끝났습니다. 아, 네.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았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으로 내려갑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cost of revenues라고 나와 있고 operating expense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두 개가 각각 다른 비용인데 결국에는 둘 다 비용이에요. 네, 그렇죠. 코스트 그리고 익스펜스 네. 이게 기업마다 또 조금 다른데 이거를 보통 COGS, COGS라고 하고 이거를 보통 OPEX라고 합니다. 네.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해가지고 OPEX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네. 이 두 개의 비용이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자 먼저 COGS 그러니까 코스트 오브 굿솔즈라고도 합니다. 네. 이거는 기업마다 되게 좀 다른데 회계적으로는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코스트 오브 굿솔즈랑 그리고 코스트 오브 세일즈랑 약간은 다른데 사실 이 재무제표 미국 주식 재무제표에서는 큰 차이 없이 혼용된다고 하니까 이게
회계적으로는 뭐 중요할지 몰라도 여기에 너무 몰두되면 안 됩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다 되게 뒤져봤는데 이런 정의적인 거에 몰두되면 끝도 없어서 맞습니다. 좀 더 그 뭐라 그럴까 실전적인 걸 우리가 볼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달라도 레베뉴 바로 밑에 있는 게 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콕스는 원자재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제품을 만드는데 원자재가 얼마 드냐, 그리고 물류, 감가상각, 인건비, 공장 부지 뭐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걸 다 외우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그럼 콕스는 뭐고 오펙스가 뭐냐?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콕스는 직접비입니다. 직접비.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드는데 원자재 당연히 들어가죠. 원자재 당연히 들어가고 이 물류도 결국에는 제품을 이송하는 데 드는 거기 때문에 물류도 들어가고 감가상각 이 뭐 공장 이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장도 결국엔 직접적으로 제품 생산에 연동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도 콕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공장 부지 이런 것들도 다 결국 제품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냐 이게 콕스고 반대로 오펙스는 이제 간접비입니다. 제품이랑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마케팅이죠. 마케팅 비용 그리고 R&D 이런 것들이 없어도 제품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없으면 제품을 못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 R&D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뭐 사무실 비용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구조조정 비용 이것도 뭐 다른 거니까. 그리고 사무실 비용. 위에 있는 인건비, 아래에 있는 인건비 차이는 뭔가요? 잘 체크를 하셨는데 인건비가 잘 보시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이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산직이죠.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나 이런 공장과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그런 인건비가 콕스에 들어가고 반대로 이 마케팅을 하는 직원이나 영업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그리고 경영 관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뭐냐 임원진이 가장 크게 들어가죠. 그래서 인건비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게 예를 들어 제조업이다라고 하면은 뭐 코딩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럼 코딩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제품에 들어가는 인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콕스랑 오펙스를 나눠서 분류를 하시면 되고 이 레베뉴에서 콕스를 뺀 금액 이게 그로스 프로핏입니다. 그렇죠. 이 약간 한국말로는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매출 그로스 총 이익. 프로핏이라고 보는 게 더 편합니다. 맞아요. 미국 주식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외워버리는 게 편하고. 그로스 프로핏이 편합니다. 그래서 레베뉴에서 콕스를 뺀 게 그로스 프로핏이고 이게 이제 매출에 얼마나 차지를 하냐가 그로스 프로핏 마진, 즉 GPM입니다. 여기서도 마진이고 그러면 이 그로스 프로핏에서 다시 한번 오펙스를 뺀 게 오퍼레이팅 인컴, 뭐 OI 뭐 이렇게도 보는데 이게 이제 매출에서 얼마나 차지하냐 이게 오퍼레이팅 마진. 그러니까 둘 다 마진입니다. 그래서 GPM이 몇이냐 그리고 OPM이 몇이냐 이런 거를 보면은 대충 이 기업의 그 비용 구조를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실전이기 때문에 실전을 들어가 봅시다. 자, 두 개의 기업을 가지고 왔어요. 엔페이즈와 솔라이치의 22년 3분기 숫자를 가지고 왔고 매출은 솔라이치가 더 크네요. 매출은 더 큰데 대충 눈대중으로 한 1.3에서 1.4배 정도 커요. 솔라이치가. 근데 콕스를 보면은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럼 당연히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엔페이즈가 훨씬 높겠죠. 그렇죠. 이 매출이 큰 것보다 콕스가 큰 게 훨씬 더 크니까. 매출로만 봤을 때는 솔라이치가 훨씬 더 좋은 기업 같아 보이지만 이제 마진 단으로 내려가니까 역전이 돼버렸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펙스는 또 비슷해요. 오펙스는 비슷해가지고 결국에는 얘가 그로스 프로핏이 높았으니까 OPM이 더 증가를 하겠죠. 자, 이거를 영상을 한번 멈춰보시고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가. 맞아요. 정말 많이 뽑아낼 수 있고. 정말 많이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 기업을 몰라도 이 두 가지를 봐놓고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네. 중요한 거는 두 개가 피어 그룹입니다. 조건은 주권요.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같은 제품을 파는 기업. 맞아요. 자, 어쨌든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들어가면은 일단 매출 규모가 솔라이즈보다 크다. 네. 솔라이즈가 더 크다. 네. 똑같습니다. 솔라이즈가 매출 규모가 더 큰 거예요. 네. 예, 매출 규모가 더 큰 건데 당연히 여기 이제 성장률이랑 이런 것들도 더 봐야겠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솔라이즈가 더 큰 기업이구나라고 네. 볼 수 있고, 근데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엔페이즈의 콕스가 훨씬 작다. 네. 그러면은 이 제품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품에 뭔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기업을 다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엔페이즈의 제품은 그 CEO가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품 수를 되게 줄이고 공장을 효율화 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데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훨씬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펙스가 똑같다. 네. 얘가 콕스가 훨씬 큰데 오펙스는 똑같다라고 하면은 대신에 엔페이즈는 여기서 아낀 비용을 마케팅이나 R&D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오펙스에 거기 R&D나 마케팅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 오펙스 중에서 자세한 항목을 봐서 얘네는 마케팅이 솔라이즈보다 크다 만약에, 그러면은 얘네는 콕스에서 아껴가지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구나, 아니면은 R&D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얘네는 콕스에서 아껴서 R&D에 투자를 하고 이 R&D가 다시 콕스를 줄여주는 선순환 구조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드는 인사이트는 일단은 매출은 솔라이즈가 더 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매출 대비 보는데 매출 대비 콕스가 솔라이즈가 더 크다. 이거는 솔라이즈의 단점이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솔라이즈가 그냥 평범한 애인데 엔페이지가 적은 거다. 그럼 엔페이지가 더 뛰어난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원가 절감적에서 뭔가 뛰어난 건데 일단 여기까지 나오고 오펙스로 넘어가 보면 둘이 금액이 비슷한데 매출은 솔라이즈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때 필요한 오펙스 기준으로 어쩌면 솔라이즈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자세한 건 까봐야 되는 건데 네, 오펙스의 항목을 봐야겠죠. 네, 항목을 봐야겠지만 이것만 딱 보고 봤을 때는 얘네가 오펙스 이 정도만 투자해도 저 매출을 끌어낼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좋은 그러니까 비용 대비 레버리지죠. 그렇죠. 비용 레버리지가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센 있다. 기업이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이제 전체 마진으로 봤을 때는 엔페이지가 압도적이긴 하다. 네. 좋네요. 저는 이게 만약에 성숙 기업인데 네. 엔페이즈가 마케팅이 높다라고 하면은 서퍼님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숙 기업인데 얘네는 마케팅을 해야 팔리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장 기업이면은 조금 더 다르게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얘네가 공격적으로 끌어오고 있는구나, 이렇게 특성을 볼 수도 파악해야 있고, R&D가 하면은 말 그대로 얘네 R&D가 콕스를 줄여주는데 유의미했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이렇게 이 기업이 속한 거랑 피어 그룹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충분히 유의미한 그런 내용을 뽑아낼 수가 있고,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오펙스보다 이 콕스를 엄청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의 해자라고 하죠. 네. 이 기업의 경쟁력을 볼 때 저는 GPM의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 다 빼서 이 제품을 만드는데 마진이 얼마냐라고 하는 건 저는 그 마진은 GPM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똑같은 거를 100원짜리에 파는데 원가가 10원인 거랑 20원인 거랑, 그럼 당연히 20원 들인 게 더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같은데 10원짜리가 더 많이 팔린다? 이거는 이 20원짜리가 못 만들거나 10원짜리가 20원짜리보다 더 뛰어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정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격 정가가 가능하다. 실제로 엔페이즈의 제품이 솔라이즈보다 뛰어납니다. 효율성이나. 왜냐면 가격이 높거든요. 네. 엔페이즈가 솔라이즈보다 가격이 훨씬 높아요. 똑같은 제품인데. 근데 그 엔페이즈가 그 시장에 똑같은 제품이 A가 더 비싸면 당연히 A가 안 팔리고 B가 팔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A가 팔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A에 뭐가가 있다는 거죠. 제품이 좋다는 거죠. 제품이 좋다거나 아니면 뭐 서비스가 굉장히 훌륭하다거나.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약간 쉽게 설명드리면 룰루레몬 그 뭐라 그러죠, 레깅스 20만 원짜리랑
안다르 레깅스 한 8만 원짜리랑 했을 때 사실 안다르 사야 되거든요. 근데 룰루레몬이 잘 팔린다. 물론 맞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도 있겠지만 그만큼 좋다고 품질이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맞아요. 또 되게 중요한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GPM에는 브랜드 이미지 그러니까 브랜드도 들어가는 거죠. 브랜드의 가치가 브랜드의 가치가 소비자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런 애들 가방 만드는 애들인데 GPM이 50%가 넘어갑니다. 네. 근데 반면에 뭐 물론 나이키도 좋은 기업이지만 나이키나 이런 애들 거 보면은 제조업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20% 넘기 힘들거든요. 그런 거를 보시면 이거는 이렇구나. 20%를 안 넘기 힘들다. 뭐 넘기 힘들다. 20%를 넘기 힘들어요. 제조업이 네, 제조업은 20% 넘기 힘들어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이거는 지금 제조업이니까 얘네는 네네네. 그로스 프로핏으로 봤지만 네. 소프트웨어 기업이면은 오펙스로 봤을 거예요. 이거는 그 산업의 특성이니까. 맞아요. 그로스 프로핏이 거의 그러니까 콕스가 거의 없을 거니까. 적죠. 그래서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당연히 봐야 된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콕스는 직접비, 오펙스는 간접비고 지금 여기서 직접비가 한 60% 정도 빠지고 여기서 20% 정도 빠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70% 빠지고 한 25% 정도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을 파는데 솔라이즈는 비용을 더 많이 들이는구나. 마진이 적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EPS도 엔페이지가 높겠죠. EPS는 이거는 나중에 쉐어 홀딩스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넷인컴도 당연히 엔페이지가 높겠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된다. 네. 그래서 지금 한 걸 정리를 해보면은 네. 레베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직접비가 빠집니다. 네. 코스트 오브 레베뉴가 빠지면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고 네. 여기서 이제 간접비인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빠지면은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인컴이 나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네,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네. 그래서 이 135,441이 이 매출에 얼마나 차지하냐가 OPM이고 네. 여기 그로스 프로핏 맞나요? 이게? 네, 맞아요. 네. 이게 매출에 차지하는 게 GPM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other income이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 영업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영업 외 손익이라고 하죠. 영업 외 손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자 비용, 그러니까 얘네가 갖고 있는 현금을 은행에다 예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주식을 샀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저것의 비용을 다 포함한 거고 네. 이거는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인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주식을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뭘 팔아서 벌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부동산 같은 걸 팔았거나 부동산을 팔았거나. 사업부를 매각했거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회사가 본질적으로 하는 영업 외에 돈이 오고 들어간 거.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네. 여기도 숫자가 꽤 크게 나오는 해가 있죠. 네. 그래서 보통은 작은데 매출 대비해서 굉장히 작은데 엄청 이게 갑자기 숫자가 크다. 그럼 당연히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커졌나? 왜 커졌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뭔가를 했을 거예요. 본인이 못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재무제표만 봐도 이 기업이 얘 이때 뭘 했겠구나 이런 거 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여실히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네. 자 그러면은 그게 끝입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퍼레이팅 인컴에서 other income, 그러니까 영업 외 손익을 뺀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EBIT, 네. EBIT라는 항목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EBITDA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사실은 EBITDA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거죠. 한국인인데. 네, 저는 EBITDA가 네. 너무 붙어가지고 콩글리시로 받아주시고 이 EBITDA와 EBIT 이걸 왜 봐야 되냐? 네. 제가 지금 여기에는 원래 안 나와요. 그쵸. 네네. 제가 지금 이거를 뭔가 네. OI가 아니라 earning before net income입니다.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부분이 네. net income이었는데 자 어찌됐든 여기서 다시 한번 갈게요. OI에서 이 other income을 빼고 그 다음에 텍스를 빼면은 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보는 net income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이 other income은 영업 외 손익이잖아요. 네. 근데 서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얘네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 막 공장 장비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네. 그럼 이거는
넷인컴을 증가시키거든요. 맞아요. 넷인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에 넷인컴이 막 YOY 100%야. 네. 그럼 와 얘네 진짜 영업 당기순이익이 잘했다. 100%야? 영업 엄청 잘했네? 라고 하는데 재무제표를 봐서 이 넷인컴 중에 대부분이 만약에 other 인컴에서 나왔다. 그러면 결코 좋게만은 볼 수 없어요. 이게 어디서 한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넷인컴은 되게 많이 왜곡돼 있거든요. 숫자가. 맞아요. 이 왜곡을 일으키는 게 거의 other 인컴 부분에서 왜곡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실 넷인컴은 크게 중요하게 안 봐요. 생각보다. 막 다른들 보면은 뭐 넷인컴이 결국에는 마지막 남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기업을 볼 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넷인컴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영업으로 얼마를 버냐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거를 보려면은 넷인컴에서 영업 외손익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EBIT 그러니까 EBIT을 보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비 이것도 사실은 회계상 비용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만약에 100억짜리 뭐 공장을 샀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회계 처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안 하죠 원래. 안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거를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라고 하면은 20억씩 그냥 마이너스를 시키거든요. 5년 동안. 5년 동안. 그래서 이게 20억이 실제로 나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줘가지고 당해년도에 사업으로만 얼마를 벌었냐, 얼마를 잃었냐 이게 이제 에비타입니다. 그래서 이 에비타가 엄청 중요한 게 이런 이유고 이 EV 이거는 이번에서 설명을 할 건 아니지만 네.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조금 다르긴 한데 시가총액이라고 대충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큰 차이 안 나요. 엄밀히는 다르지만. 네. 엄밀히는 다르지만 시가총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기업을 볼 때 얘네가 영업으로 얼마를 버냐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네. 뭐 100억 벌었다. 예를 들어 애플이 뭐 1조 벌었대. 감이 안 오잖아요. 네. 이게 잘 번 거야 못 번 거야 얘네 가격에 비해서. 이런 거를 보는 지표가 EV EBITDA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네. 영업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영업으로만 얘네 시가총액을 도달하려면은 얼마를 벌 수 있냐? 이게 만약에 20이다라고 하면은 20년 뒤에 내가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겠구나. 10이다라고 하면은 10년이면은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겠구나. 10년 동안 지금처럼 영업하면 지금의 그 기업 가치를 이룰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으로만 보자.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안 좋은 기업인지는 영업으로만 보는 게 더 맞으니까. 뭐 투자를 잘하는 것도 이 기업의 해제 아닌가요? 뭐 당연히 그것도 맞는 말인데 항상 투자 손익으로만 돈을 벌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업으로만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에비타고 에비타는 이 IS 그러니까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넷인컴에서 텍스랑 이 아더 인컴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주면 된다. 네. 만약에 넷인컴으로 보신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PER입니다. 맞아요. 네. 넷인컴으로 보시면 PER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텍스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넷인컴을 말씀하신 대로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게 EPS. 네. 우리가 말하는 EPS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얼마냐 이게 P이고 그래서 퍼가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퍼를 물론 많이 씁니다. 네. 많이 쓰는데 퍼를 이거는 알고 쓰셔야 되는 게 여기에는 other income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other income을 제외하고 보는 게 EV EBITDA다. 이게 만능이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천천히 않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그거는 이제 또 다음 이건 밸류에이션 차트에서 네네네. 보는 거고 어찌됐든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물론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을 많이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베이직이랑 딜루티드라고 이게 붙어요. 네네. 똑같은 EPS인데 뭐가 다르냐? 이거는 지금 발행 주식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얘네 기업이 갖고 있는 주식수야. 예를 들어 넷인컴이 올해 10,000원을 벌었다. 초라하지만. 네. 근데 이제 발행 주식수가 지금 100이다 라고 하면 베이직 EPS는 100이 되는 거예요. EPS는 100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뭐냐면 보통 기업이 특히 성장 기업이 그 돈을 땡겨올 때 야 우리 주식 줄게. 그러니까 전환사채라고
뭐 10일을 발행하기도 하고 스톡 옵션 같은 거를 주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옵션이에요,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아직 전환을 안 하면은 이게 주식수로 취급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성장 기업들 스톡 옵션 엄청 뿌리잖아요. 네.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주가,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이게 3분기 말이잖아요. 네. 이때 기준 주가로 다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시 늘어나는 발행 주식수를 다 체크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한 주식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베이직보다 이 딜루티드가 훨씬 큰 숫자가 나옵니다. 크거나 같죠. 크거나 같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쓰는 부등호인데 네, 네.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5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가가 200원이다라고 하면 PE는 2잖아요. 네. 사실은 PE가 4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스톡 옵션이랑 깔려 있는 것들을 계산을 했을 때. 따져보면. 그래서 베이직 성장 기업을 볼 때는 베이직을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발행 주식수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성숙 기업들은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주식 발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각하죠. 네. 오히려 EPS가 이게 주식수가 줄면서 이게 올라가죠, EPS가.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IS 부분을 마쳤고 다시 조금 보면은 이렇게 쫙 있는데 쭉 이제 대충 좀 그려지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IS를 보시면 되고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봐야 돼요. 예, 이 기업을 공부를 하고 직접 재무제표를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아까 제가 솔라이즈랑 엔페이지를 비교했던 것처럼 피어 비교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를 곁들여서 보는 게 맞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넷인컴도 마찬가지로 YOY, QOQ, 뭐 컨센서스 이런 거 다 비교를 해야 되지만 네. 결국에 중요한 건 컨텐츠거든요. 그렇죠. 이 매출이 왜 이 매출이 나왔고 넷인컴이 왜 이 넷인컴이 나왔는지, 그리고 EPS는 왜 내렸고 왜 올랐는지, 어디서 빠지고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재무제표에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쭉 영상을 보니까 네. 일단은 지금 오늘은 인컴 스테이트먼트잖아요. 네. 근데 다음에 밸런스시트랑 캐시플로우랑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렇게 한번 끝나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4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분석한 영상을 한번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 실무적으로 많이 본다 해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혼잣말 많이 하면서 보잖아요. 엄청 매출이 올랐는데 맞아요. 근데 마진이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게 저는 진짜로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저희가 그럼 아예 준비를 해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보는 거군요. 뭐 로딩이 많을 수는 있어도 네. 편집은 제가 할 테니까. 좋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좀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꼭 직접 해보시고 네. 사실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하려면 있고, 할 수 있죠. 네. 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 네. 상위 1%의 투자자다. 너무 깊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아는 한 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캐시플로우로 돌아올 예정인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네네. 중요한 것부터 하고, 어쨌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저희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안녕.